혹시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몸이 예전 같지가 않다. 계단 오르는 게 왜 이렇게 버거워졌지? 하루 종일 쉬었는데도 왜 이리 피곤할까? 잠은 자도 개운하지 않고 종아리는 자주 붓고 평소보다 자주 넘어진다거나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진 느낌. 이런 변화들이 혹시 당연한 노화라고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사실 이런 신호들은 우리 몸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보내는 긴급 알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긴다는 겁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사소한 식사, 무심코 지나친 생활 방식이 서서히 몸속 균형을 무너뜨리고 그 결과로 근육은 줄고 뇌는 무뎌지며 일상 속 활력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75세를 전후로 많은 분들이 이젠 체력이 확 떨어졌어. 왜 이리 쉽게 피로해지지? 하고 느끼시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명확한 원인이 있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이상 늦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SOS 신호들을 제대로 알아채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근육은 다시 생겨날 수 있고 뇌는 다시 깨어날 수 있으며 삶의 에너지는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 왜 75세 이후 건강이 급격히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무너짐을 어떻게 막고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지, 꼭 실천해야 할 5가지 건강 루틴을 하나씩 알려드리려 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우리 몸은 돌보는 만큼 반응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건강한 노년의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감각 자극 없는 일상이 뇌 건강을 무너뜨린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매일 같은 방에서 같은 창밖을 보고 같은 소리, 같은 냄새, 같은 뉴스만 접하며 하루를 시작하신다면 그 반복되는 일상이 지금 당신의 뇌를 서서히 잠들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보다는 익숙함을 선호하게 됩니다. 낯선 걸 멀리하고 새로운 자극보다는 편안한 루틴을 따르죠. 하지만 뇌는 정반대입니다. 익숙한 반복보다 처음 겪는 자극에 더 강하게 반응하고 그 순간에 활성화됩니다. 특히 후각과 촉각은 생각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커피 한 잔에서 풍기는 향, 길가의 핀 꽃의 냄새, 비누의 잔향, 이런 감각들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뇌를 깨우는 중요한 스위치입니다. 손끝으로 만져지는 따뜻한 컵, 책장을 넘기는 촉감, 작은 바람의 결도. 뇌에겐 모두 살아있는 자극이자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연료가 됩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후각과 촉각을 포함한 다양한 감각 자극을 자주 경험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진행 속도가 무려 3배나 느렸다고 합니다. 즉, 감각을 자극하는 생활이 뇌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간단한 비결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감각 자극을 위해 무언가 거창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동안 맡은 향기를 기억해서 작은 향기 일기를 적어 보는 것, 늘 걷던 길이 아닌 새로운 골목을 한번 돌아보는 것, 낯선 장소의 냄새와 분위기를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손끝으로 느끼는 다양한 촉감을 의식하며 물건을 만지는 습관, 식사할 때 새로운 재료의 질감을 천천히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젊은 세대의 음악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빠른 템포, 생소한 리듬, 강한 비트는 중장년층 뇌에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낯선 멜로디가 뇌의 신경세포를 자극하면서 감정 처리와 기억력 부분까지 활성화시킨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기억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 이름이 잘 생각 안 나? 그런데 이는 단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새로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쓰지 않으면 퇴화하고 자극하지 않으면 잠들어 버립니다. 그 어떤 보약도 어떤 영양제도 살아있는 감각 자극만큼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어떤 낯선 향기를 만나고 어떤 새로운 촉감을 느껴볼 수 있을까요? 이 작은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기대하며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부족이 불러오는 노년기 건강 붕괴, 근육을 지켜야 사는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줄고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음식만 찾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는 것이 바로 단백질 음식입니다. 고기 냄새가 부담스럽고 이가 약해져 씹기 힘들다 보니 계란, 생선, 두부 같은 것도 그냥 대충 하고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식단의 변화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근육입니다. 노년기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은 단순한 체력이나 기력 이전에 얼마나 근육을 잘 지키고 있느냐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고 회복도 훨씬 더뎌집니다. 더 무서운 건 한 번 넘어지면 단순한 찻길 넘어짐이 아니라 골절, 장기 입원, 빠른 노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하루 권장량보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노인은 6개월 내 낙상 위험이 65%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면역력, 기억력, 뼈 건강, 피부 회복, 감정 안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노년기에는 단백질이 부족할수록 감기, 폐렴 같은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아침에 삶은 계란 2개 또는 두부 한 모, 점심에는 닭가슴살이나 두부 반찬을 추가하고 저녁에는 생선이나 콩 종류를 곁들이는 식으로 매 끼니에 단백질을 꼭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를 끓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땐 갈아 넣거나 잘게 찢어 꼭꼭 씹는 방식으로 조리하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또 단백질 보충이 어렵다면 두유나 요거트, 견과류도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기는 젊은 사람들이 먹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단백질은 약입니다. 고기 한 점이, 두부 한 모가, 계란 한 개가 우리의 다리 힘을 지켜주고 병원 침대가 아닌 바깥 세상을 걸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작은 습관의 차이가 노후를 지켜주는 커다란 방패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가만히 있는 습관이 당신의 근육과 심장을 망가뜨립니다. 요즘은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고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제일 좋아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쉬는 것과 가만히 있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생활이 오히려 건강을 빠르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 있는 노인의 경우 근육 손실 위험이 22%나 높아지고 심장병 위험은 흡연자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경고합니다. 즉, 오래 앉아 있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근육, 심장, 혈관 건강이 동시에 나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의 중심을 지탱해주는 핵심입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걷는 힘이 떨어지고
한 번의 낙상으로 인해 장기 입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라는 건 아닙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짧고 안전한 움직임을 생활 속에 끼워 넣는 것,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 전후로 한 번씩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 화장실 가기 전에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리기, TV 광고 시간에 의자에 앉아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10초간 누르기. 이처럼 단 3분만 투자해도 근육이 깨어나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또한 걷기 운동도 무리해서 오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하루 10분씩 짧게 여러 번 나누어 걷는 것이 무릎에 부담 없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하는 것입니다. 계단 오르기보다 방 안에서 몇 걸음 더 걷는 것이 오래도록 실천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노년기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 자체가 병의 원인이 됩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위장도 느려지고 폐활량도 떨어지며 심지어 감정까지 무뎌지고 우울감도 깊어집니다. 몸은 가만히 있으면 녹슬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깨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순간에도 의자에 앉아 계신다면 잠시 멈추고 두 손을 하늘로 쭉 뻗어 스트레칭 한번 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내일의 활력을 만듭니다. 네 번째는 수면 부족이 몸과 뇌를 동시에 병들게 한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지 뭐.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망치는 가장 위험한 착각 중 하나입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히 밤을 지새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조용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잠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음식이나 물만큼이나 필수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수면을 통해 근육 회복, 면역 세포 재생, 호르몬 조절, 뇌 정리까지 몸 전체의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그런데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은 전두엽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기억력 저하, 충동 조절 문제, 우울감과 불안 증세를 유발합니다. 밤에 푹 자지 못하면 다음 날 식욕이 커지고 당이 당기는 현상이 강해지며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결국 뇌 건강뿐 아니라 당뇨, 심혈관 질환, 고혈압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잠이 부족한 날 아침, 기분이 가라앉고 몸이 무겁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가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수면 결핍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숙면을 도울 수 있을까요? 먼저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밤 10시 이전에 누워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낮에는 햇볕을 쬐어 생체 리듬을 맞추고 밤에는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의 빛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침실은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자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몸의 온도를 낮춰주는 것도 잠들기 쉬운 상태로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밤에 자주 깨거나 자도 개운하지 않다면 카페인, 알코올, 과식을 피하고 자기 전엔 뉴스나 자극적인 영상 대신 잔잔한 음악이나 책으로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하루 동안 움직임이 적으면 잠도 깊지 않습니다. 적절한 활동과 햇빛, 정서적 안정이 모두 숙면을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좋은 수면은 노년 건강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회복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잘 자고 잘 먹고 적당히 움직이는 기본을 다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는 세대 간 교류는 뇌 기능과 정서 안정에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관계는 줄고 만나는 이도, 이야기 나누는 이도 점점 한정됩니다. 그러다 보면 외로움은 마음뿐 아니라 몸의 건강까지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새로운 사람과의 교류가 줄어들기 쉽습니다. 같은 친구들끼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생각도 굳어지고 감정도 단조로워지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젊은 세대와의 교류가 강력한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말투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달라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색함과 다름이 우리의 뇌와 감정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젊은 세대와 자주 교류하는 어르신들은 치매 발생률이 평균보다 42% 낮고 우울증 발생률은 64%나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로운 대화, 낯선 감정 표현,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뇌가 깨어나며 감정도 풍성해지기 때문이죠. 게다가 사람과의 교류는 심장 건강과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말을 하고 웃고 공감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과정 자체가 몸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거창하게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주에게 전화 한 통 걸어 안부를 묻는 것,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젊은 이웃에게 먼저 인사 건네기, 초등학교 앞 교통 봉사를 하며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 이런 작고 일상적인 만남이 바로 건강한 교류의 출발입니다. 최근엔 스마트폰 배우기 수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젊은 강사에게 배우며 어색한 표현에 웃고 사진 찍는 법 하나만 익혀도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인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한 할머니는 손주에게 옛날 전통 놀이를 가르쳐 주겠다는 약속을 하며 매주 함께 윷놀이를 하셨는데 그 시간만큼은 하루 종일 입꼬리가 내려갈 틈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있어야 웃습니다. 혼자 사는 삶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온기를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짜 살아있음을 느끼죠.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른 이의 삶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 단순한 일상 속 교류가 몸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삶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5가지 핵심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75세 이후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럼 나는 지금 뭘 해야 하나 하는 질문에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앞서 나눈 5가지 핵심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각 자극이 부족한 일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매일 맡는 향을 다르게 해보세요. 커피 대신 허브차를 마시거나 외출할 때 가볍게 향수를 뿌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 손끝 감각을 깨우는 자극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다른 천의 질감을 만져보거나 손으로 물건을 직접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감각이 살아나면 뇌도 살아납니다. 두 번째,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근감소증 문제는 식단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고기를 못 먹는다면 두부, 계란, 생선, 두유 같은 대체 식품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한 끼에 한 가지씩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보충은 아침 식사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잠든 몸을 깨우고 근육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죠. 단백질은 근육만 지키는 게 아니라 면역과 인지력, 뼈 건강까지 도와주는 필수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습관입니다. 이 문제는 의외로 쉽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오래 걷지 않아도 자주 움직이면 됩니다. 식사 전후로 3번씩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앉기, TV 볼 때 다리 쭉 펴기, 화장실 가기 전에 발뒤꿈치 들기. 이런 생활 루틴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이 자극되고 낙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앉아 있는 시간을 절반만 줄여도 몸은 그에 맞춰 건강하게 반응합니다. 네 번째, 수면 부족 문제는 단순히 일찍 자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면을 부르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밤 9시 이후엔 전자기기 멀리하기, 자기 전 따뜻한 물로 족욕하기,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나 감정을 짧게 적어 내려가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햇볕을 20분 이상 쬐는 것은 생체 리듬을 회복시켜 밤에 자연스럽게 잠이 들게 만드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 이제는 실천할 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대 간 교류 부족은 외로움과 무기력함을 심화시킵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모임을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있는 관계를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면 됩니다.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 한 편 들려주기, 마트 계산원에게 먼저 인사 건네기, 스마트폰 기능 하나를 배우기 위해 젊은 이웃에게 물어보기. 이런 일상적 접촉이 우울감을 줄이고 뇌를 활성화시키는 최고의 사회적 자극입니다. 이처럼 5가지 문제는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할 수 있는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한 걸음씩 내딛어 보세요.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지나친 작은 습관들이 쌓여 몸과 마음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다시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움직이고, 조금만 더 챙겨 먹고, 조금만 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잠을 깊이 자고 삶의 작은 목표를 더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이 나이에 뭘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해볼까? 라는 다짐 하나가 삶을 다시 환하게 비추는 불씨가 됩니다. 몸은 돌보는 만큼 반응합니다. 마음도 연결되는 만큼 따뜻해집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선택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을 위해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 보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면 어떤 길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다음 만남도 함께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